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슬라이드 나오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네, 새 아들 조기 유학 그 슬라이드인데 처음 슬라이드가요. 이거 아마 아까 보신 겁니다. 아까 삼남 나이 틀려서 죄송하고요. 다시 수정을 해놨습니다. 보신 건데 이 뭐 재산이 175억이나 되시니까 조기 유학을 보낼 수도 있고 배우자께서 또 세바티칼 가셨으니까 같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에 장관을 하시려는 분이 그 법을 어기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분명히 법을 어긴 부분이 있는데 정해 시간 중에 좀 법 확인하셨습니까? 네. 다른 일수들이 많이 터져서 지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은 못 하시겠네. 법을 확인하시면 제가 사과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시니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새 아들 중에서 차남에 대해서 제가 좀 의혹이 있습니다. 차남이 일본 유학을 간 기간이 2013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맞죠? 네, 그동안에 아마 2학년 때 군대를 간 것 같은데 군 복무 기간이 2014년 3월 27일부터 2016년 3월 26일까지 서초동 점프 문화센터에서 공익 요원으로 복무하셨죠? 예. 네. 근데 후보자 제출한 유학 시기의 해외 송금 내역을 보면 차남이 군 복무한 기간인 2014년에도 이 엔화를 일본으로 보내요. 근데 군 복무하고 있는 기간, 아까 군 복무 기간 보셨지 않습니까? 14년부터 16년까지는 군 복무 기간인데 왜 군 복무 기간인 자녀에게까지 엔화를 또 보냅니까? 아이는 한국에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거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보내기는 하는데 아마 그 금액이 일정 부분 학교 다닐 때 이게 쌓여 있다가 또 학비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아마 엔화 환율 같은 걸 보면서 그때 좀 쌀 때 하지 않았나. 쌀 때 한번 바꿔가지고 우리나라 외환 통장에 넣어놨다가 애가 있을 때 보내야지. 애도 없는데 돈을 일본으로 보냅니까? 이제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그래서 제가 서초 점프 문화센터를 제대로 복무는 했나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뭐 서초 점프 문화센터는 조그만한 데라서 복무 기록 같은 게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의원님.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아닙니다. 차남은 굉장히 열심히 복무했고요. 실은 원래 국제학부를 갔습니다. 와세다 대학에. 그런데 이 점프문화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다가 인생이 바뀌어서 지금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를 돌보는 걸로 인생을 바꾼 사람입니다. 이 질문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고요. 네. 하여간 일본에 아이도 없는데 봉포했습니다. 달러를 보낸 엔화를 보낸 게 의심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좀 나중에라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건 반드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장차남 이게 다 국민 눈높이에 너무 맞지 않아요. 장차남 유학 간 시기에 처음 유학 갈 때 장남은 2억 2,800만 원이 재산이었는데 유학 마치고 돌아오니까 19억 6천만 원이 된 거예요. 이거 유학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 관리합니까? 엄마 찬스입니까? 아빠 찬스입니까? 아니 이게 시모가 그러니까 조모죠. 그럼 조모 찬스입니까? 아이들이 조모가 아이들에게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증여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상가 증여도 있고 이게 복잡해요. 상가는 증여 아닙니다. 상가는 상가 매입한 겁니다. 매매 형태를 밟았지만 사실상의 증여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모하고 아들하고 무슨 아니요, 돈을 매매를 이렇게 합니까? 저는 증여세 절세하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아니, 절대 차남도 그렇지 마찬가지예요. 차남도 5,300만 원이었는데 나중에 1억 9천만 원이 됐고요. 유학 중에 재산 늘어나고 이런 게 사실 국민 눈높이에 맞지는 않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삼남매가 2013년에서 16년 사이에 예금은 줄지를 않았어요. 근데 J2BC 대부라고 하는 그 업체의 회사채는 또 늘어났거든요. 무슨 재원으로 예금 수준이 안 줄어들었는데 도대체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16년에 배당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자료 내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이게 참 정말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요. 금수저 삼형제가 이게 다 합쳐서 37억 5천까지 쭉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본인이 무슨 근로를 해서 생긴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엄마, 아빠, 시모, 조모 이렇게 챙겨줘서 이렇게 가는 거 이게 과연 맞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는 제가 조금 더 써도 되겠죠? 예. 이게 이해운 후보자님 아까 답변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 탄핵
판결 선고가 나고 나서 입을 닫았다. 그때부터 정치적 표명은 안 하고 했지 지명받고 나서 입장을 바꾼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탄핵이든 정치적인 뭐 입장이든 뭐 저 경제적인 입장이든 경제 정책에 대한 입장이든. 근데 존경하는 진성준 의원님은 그게 아니고 지명을 계기로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근데 이게 그 국회 양평군 공무원 분향소를 우리가 10월 13일에 설치를 했어요. 이게 뭐 때문에 설치했느냐? 잘 아시잖아요.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 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무원이 죽었다. 이래서 이제 설치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조문을 하고 이렇게 이름을 쓰셨어요. 앞에 말씀하신 탄핵은 2025년 4월 4일, 이건 2025년 10월 14일. 그럼 아까 진성준 의원님하고 저 설전을 주고받은 그 내용이 전부터 위증인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제 시간이 의원님. 다 됐으니까 네. 나중에 저 서면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슬라이드만 보겠습니다. 자, 아까 답변 중에 후보자님 국민 뜻에 따르는 게 좋다. 제일 중요하다 하셨는데 최근 여론조사입니다. 갤럽에서는 47%가 부적합하고 16%가 적합하다. 그다음에 좋은 CNI에서는 68%가 부적합하다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보시고 스스로 결단하시는 게 임명권자에도 예의를 갖추는 것일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하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